네, 이번 학기 목수함수론 2를 맡은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이나 뭐 과목 소개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요일에 직접 보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간단한 것만 얘기를 하고 1주차에 하기로 한 복수함수론 1에 대한 내용을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학기에 했었던 것처럼 똑같은 교재를 이용하려고 하고요. 번역본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와 조금 달라진 점이 있는데 이번 학기에는 퀴즈를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40%, 퀴즈 20%, 출석 5%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퀴즈는 총 4번을 보려고 하고요. 일정은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퀴즈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 직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출제를 하고 일부를 시험 문제에도 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월요일에는 제가 사전 녹화한 영상을 미리 업로드를 하고 수요일에는 직접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수요일 수업 전까지는 꼭 제가 그 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좀 자세한 것들은 대부분 다 강의 계획서나 공지사항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요일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주에는 복수함수론 1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복습을 해보도록 하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복수함수론 이제 2에서 이제 저희가 9장부터 진행을 할 텐데 9장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진도를 나가면서 필요한 내용은 그때그때마다 제가 다시 복습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지난 학기에 어떤 내용들을 좀 중요하게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장에 있었던 내용들은 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3장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다뤘었던 거는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나는 1차식 두 개의 분수꼴로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원이랑 직선을 원과 직선으로 각각 보낸다. 그래서 이 성질이 되게 중요하게 쓰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다음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어떤 거를 분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를 다 찾아라. 어떤 거를 다 찾아라.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중요하게 수학을 공부할 때 생각하는 것들인데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를 분류할 거냐면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찾을 건데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걸 다 찾을 거냐면 유닛 디스크라고 부르는 거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결국은 항상 이제 이런 꼴로 나타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끝날 때쯤에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복수함수로 1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을 이제 각각을 좀 더 일반화해서 좀 더 자세히 복수함수를 2에서 다루게 될 테니까 여기서 배웠었던 내용들이 그냥 그때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거는 우리가 어떤 지수함수라든지 어떤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제는 복수수가 들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x라고 표시를 했을 때 우리가 보통은 실수해서 얘기하는 건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확장을 하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길까? 마찬가지로 삼각함수 같은 것도 제가 실수에서는 잘 알고 있는데 복소수에서는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 같은 거에서도 실수가 다 들어가진 않겠죠. x가 0보다 큰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로그를 어떻게 정의를 할까. 그 다음에 우리가 x의 어떤 거듭 제곱 같은 거를 다루는데, 실수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잘 알고 있지만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똑같은 알파로 쓰긴 했지만 복소수로 확장을 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깊게 다루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그 뒤로는 뭐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 뭐 더 자세하게 다루고 그러진 않겠지만, 중간중간 나타날 때마다 어떤 걸 의미를 하는지 이런 거는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했었고, 그다음에부터는 이제 정말로 어떤 복소 함수에 대해서 다루는데, 복소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정의역도 복소수고 함수 값으로 갖는 것도 복소수인 이런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함수를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은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함수가 갖는 여러 가지 성질들, 여기서 말하는 성질들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연속이냐, 미분 가능하냐, 이제 이런 뭐 적분 가능하냐, 해석학 시간에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복수 함수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은 뭐 사실은 얘가 복수 평면이라는 게 사실은 2차원이랑 거의 같은 거기 때문에 뭐 연속성에 대한 거는 이미 우리가 다변수 함수 같은 데서 많이 다뤘으니까 연속성은 이제 그때 했었던 거랑 똑같고, 한 가지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복소 함수에서는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랑 어널리틱하다라는 거랑 이제 조금 달랐었죠. 디퍼런셔블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한 점에서 하는 얘기들이었고, 어널리틱은 어떤 영역에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한 점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고, 어널리틱은 한 점보다는 이제 조금 더 넓게 어떤 영역에서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디퍼런셔블이랑 어널리틱에 관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미분 가능하면 그러면은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한다. 그래서 코시리만 방정식이 뭐였냐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코시리만 방정식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뭐 도함수가 잘 존재하고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한다. 뭐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뭐 궁금한 거는 코시리만, 어떤 우리가 항상 명제를 배울 때는 그거의 역도 성립하는지, 그러니까 뭐 미분 가능하면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한다라 그랬는데, 미분 가능하면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는데 반대로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면 미분 가능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하겠죠. 우리가 어떤 명제를 공부할 때는 꼭 이 역 아니면 반대도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 왜냐면 이게 참이었으면은 같이 배웠을 텐데 뭐 그렇지는 않았으니까 아닐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발레도 우리가 예제로 많이 봤었고, 뭐 발레를 찾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제 궁금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고 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뭐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느냐, 아니면 미분 가능하다와 뭐 비슷한 얘기를 뭘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더 추가하면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이제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정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코시리만 방정식 만족하긴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각각의 이 도함수들이 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의 도함수들이 연속일 때 그러면은 어널리틱하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보다 좀 더 센 얘기까지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 하모닉 펑션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이 5장에서는 되게 깊게 다루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제가 단원 뭐 아마 10장일 텐데, 10장에서는 아예 10장의 제목이 하모닉 펑션일 정도로 이 하모닉 펑션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어떤 어널리틱 펑션이 있을 때 그러면 그거의 도함수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만약에 걔네들이
이계도 함수가 연속일 때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이 u랑 v가 하모닉 펑션이 된다. 하모닉 펑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어떤 하모닉 펑션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항상 실변수 함수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f가 하모닉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얘는 실변수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하모닉 펑션이라는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이변수 함수일 때 그러면 얘는 이계도 함수를 각각을 생각하고 걔네들을 더한 게 0이 된다. 아니면 다른 기호로 똑같이 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하모닉 펑션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어널리틱 펑션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사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잠시 뒤에 소개하겠지만 8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널리틱이면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이것도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도 그렇고 복합함수로 원을 이제 배워나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막 가져다 쓰면은 안 됐었죠. 어널리틱 하면은 이제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8장에서나 배우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모르는 척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복수함수로 원을 다 배웠고 복습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거는 그냥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널리틱 하면은 컨티뉴어스 세컨 오더 파셜 데리바티브 당연히 갖는구나라고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어널리틱 펑션이 있을 때 그거의 실수부 아니면 허수부는 하모닉 펑션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7장, 8장부터가 이제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인데 7장에서는 크게 많은 걸 다루진 않지만 어쨌든 이 복수 적분이 뭔지 선적분이 뭔지 이런 거는 그냥 선적분도 미적분학 시간에 선적분, 면적분 이런 얘기하면서 많이 했을 거고 저 티오렘 7.19에 나와 있는 거는 별거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부등식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런 부등식이 잘 성립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이 7.4에 나와 있는 이 코시 티오렘인데 결국 코시 티오렘이 하는 얘기는 우선 여기에서는 윅 티오렘이라고 해서 왜 윅이라는 얘기가 붙었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아직은 모르니까 어널리틱 하면은 컨티뉴어스 데리바티브를 갖는지 모르니까 이제 가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널리틱 하면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니까 이것도 당연히 성립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쨌든 코시 티오렘은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어널리틱이면은 도메인이 이런 심플리 커넥티드를 가정을 했을 때 도메인도 종종 언급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도메인도 같이 잘 챙겨줘야겠죠. 왜냐면 어떤 우리가 함수를 얘기를 할 때는 그 함수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느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얘기를 꼭 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꼭 이렇게 세트로 같이 다니니까 정의역도 잘 언급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게 성립한다. 그래서 적분한 게 0이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 7.4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코시 티오렘을 어널리틱이고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 아까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 갖는다는 거 빼고 그냥 어널리틱이고 도메인이 심플리 커넥티드일 때 거기 안에 어떤 칸투어라고 해서 그냥 닫힌 패곡선을 얘기를 하는데 심플리 커넥티드는 구멍이 없는 잘 연결된 곡선. 그러니까 사실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으로 좀 일반화된 거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약간 원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런 구멍이 없는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D가 있고 여기 안에 어떤 이렇게 그리고 원일 필요는 없는데 이런 이렇게 닫힌 패곡선이 있을 때 이걸 따라 적분하면은 0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죠.
뭐 직사각형에서도 성립한다, 디스크에서도 성립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코시 시오렘을 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인테그랄 포뮬라라고 해서 어떤 이 내부에서의 점을 우리가 경계에서의 적분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내부에서의 함수값이 경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뭐 결국 서로 이렇게 엮여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내부에서의 함수값을 아무렇게나 막 잡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뭐 반대로도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막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함수일 때? 어널리틱 펑션일 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실변수랑 좀 비교를 해서, 실변수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복수로 넘어오니까 되게 제약 조건이 사실은 많아진 거죠. 이런 제약 조건들이 좀 많아지는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은 뭐 여러 번 미분한 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였고, 그 다음에 티오렘 8.8에 나와 있는 거는 테일러 티오렘이라고 해서 얘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이 어널리틱 펑션에 있는 한 점에 대해서 f를 항상 이런 식으로 무한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어널리틱이면은 이제 무한번 미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항상 뭐 어널리틱 펑션은 항상 이런 다항식꼴로 차수가 무한인 어떤 무한 다항식으로 잘 나타난다. 뭐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제 어널리틱이면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서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널리틱이면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거의 반대도 좀 궁금하죠. 그래서 아까 했었던 얘기는 어널리틱이면은 이제 클로즈드 컨투어를 따라서 적분한 게 0이다. 이제 반대로 클로즈 컨투어를 따라 적분했을 때 항상 어널리틱이 되냐 하면은 이제 그것도 참이 됩니다. 컨티뉴어스라는 거를 가정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좀 필요하겠죠. 왜냐면 적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적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려면은 뭐 우선은 연속이면은 적분이 잘 되니까, 연속이니까 적분 가능하고, 적분을 잘 했을 때 0이 되면은 어널리틱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티오렘 8.16에 나와 있는 거는 얘도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었던 내용인데, 어널리틱 펑션이 있을 때 어떤 이 어널리틱 펑션들의 수열을 생각하면은 얘가 어떤 유니폼리 컨버전스가 되면 이 수렴하는 함수도 어널리틱이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실변수에서는 성립이 안 됐었던 거였죠, 그렇죠? 이 미분 가능한 것도 뭐 어떻게 잘 수렴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한 번 미분 가능하면은 이제 무한번 미분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조건이 필요가 없게 되니까 성립을 하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코시 이니퀄리티인데, 아까 얘는 뭐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로부터 바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 코시 이니퀄리티 가지고 또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뭐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냐면 리우빌 티어렘이라고 해서 무한번 미분 가능한 거를 우리가 인타이어 그 도메인이 실수 전체에서 어널리틱이면은 인타이어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운디드 인타이어 펑션은 상수밖에 없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상수가 아닌 인타이어 펑션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상수가 아닌 인타이어 펑션은 모든 복소수에 항상 아비트러리하게 가까이 갈 수가 있다. 좀 더 나아가서 피카르드 티오렘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뭐 증명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뭐 좋은 결과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는 얘도 또 상수가 아닌 인타이어 펑션은 하나 빼고 값을 다 갖는다, 이런 거를 알 수도 있었습니다.
코시 이니퀄리티의 이제 또 다른 응용으로 펀더멘탈 티오렘 알제브라라고 해서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부르는 건데, 상수가 아닌 폴리노미얼은 항상 제로를 적어도 하나 갖는다. 그러면은 이제 인수분해 같은 걸 하면은 이제 다항식을 규정짓는 좋은 어떤 성질이라고 하는 게 이 차수니까 모든 n차 다항식은 n개의 제로를 갖는다. 뭐 다 다를 필요는 없겠죠. 뭐 중복되는 거는 이제 두 개로 쳐서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유니크 티오렘 아니면 아이덴티티 티오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는 뭐 어널리틱이고, 어떤 zn이 어떤 z0로 수렴할 때 잘 못하는데 n에 대해서 항상 0이 되면은 f는 그냥 0함수가 된다. 이것도 당연히 실수에서는, 실변수에서는 성립하지 않았던 건데 성립하는 좀 신기한 예제였고, 그 다음에 8.3에 나와 있는 거는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이라고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경계랑 내부 사이에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건데, 우선은 가우스 맨밸류 티오렘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 경계에서 이 적분값이 이제 내부에서의 값과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티오렘 8.5.8에서 얘기하는 거는 f가 어널리틱일 때 절대값 f, 왜냐면 최대 최소 같은 거 얘기를 하려면은 뭐 복수수에서는 이제 대소 비교가 안 되니까 최대 최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복수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크기, 이 절대값을 씌운 거를 생각을 하는데, 얘는 상수가 아니면 내부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 없다. 상수가 아니면 내부에서는 최대가 안 생긴다. 그러면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제가 얘기해주지 않은 건 최대를 진짜 갖냐? 최대가 가지면은 최대는 어디에서 생기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왜냐면 theorem 8.5.8에서는 최대값이 존재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는 않아요. 존재성에 대한 건 얘기를 해주지 않는데 적어도 내부에서 생기지는 않는다. 뭐 상수가 아니면, 뭐 상수함수인 거는 뭐다 값이 같으니까 뭐 더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정말 8.5.9에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얘가 만약에 뭐 어널리틱이긴 한데 바운디드 도메인이고 클로저에서 연속이면은 이제 최대값을 갖는다. 근데 어디에서? 바운더리에서, 경계에서 갖는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거는, 뭐 최대값이 사실은 경계에서 생긴다고 했는데 내부에서 또 생길 수도 있긴 하겠죠. 왜냐면은 최대값이 꼭 한 점에서 생기라는 법은 없으니까. 뭐 이거는 일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4차 함수 같은 거 생각하면은 뭐 최소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생긴 함수면은 뭐 최대값이 두 군데에서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이 경계에서만 생기냐? 그럼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부에서 생기지는 않는다. 그럼 뭐 사실은 경계에서만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슈아르츠 렘마라고 해서 얘도 좀 중요하게 다뤘었던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게 어떤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원을 원으로 보내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슈아르츠 렘마를 이용하면은 똑같은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또 뭐 원에서 어널리틱이고 뭐 원점에서 0일 때 f가 내부에서 바운드가 되어 있으면 원점에서의 도함수 값도 바운드가 되어 있고, 사실은 f가 원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냥 어떤 숫자로 눌린다 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좀 더 정교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요 사실로부터 그냥 어떤 숫자로 바운드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좀 더
정교한 부등식. 뭐 가끔은 에스티메이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이런 부등식 같은 거를 이런 계산 같은 거를 좀 통틀어서 에스티메이트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좀 더 정교한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정교하다라는 뜻은 맨 처음에 내가 갖고 있었던 게 뭐 예를 들어서 fnet가 100보다 작다 이런 걸 가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f의 성질들을 막 이용을 해서 알고 보니까 사실은 1보다 작거나 같았다. 이러면은 더 좋아진 거죠. 정교해진 거죠. 그렇죠? 100이라고 하는 되게 넉넉한 숫자보다 작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걸 가지고 f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더 부등식이 정교해진 거니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어널리틱 펑션의 성질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뭐 n계도 함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뭐 비슷한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복합함수 1에서 다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되게 좀 빨리 복습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언급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수함수로 1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당연히 다 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조금 시간이 부족하면은 제가 언급했었던 내용들 위주로 보시면은 좀 도움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도를 나가다가 중간중간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복습을 할 테니까 이제 그래도 제가 언급을 할 때 그래도 이런 내용이 있었지 정도는 알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좀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좀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는 복수함수는 2에서 다룰 내용들이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뒷부분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는 임용 범위가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뭐 범위 안 나오니까 뭐 공부를 안 하는 게 뭐 좋은 전략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도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복수함수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면은 그래도 앞에 있는 내용들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임용 범위를 공부를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기는 할 테니까 아예 그냥 범위 안 나오니까 공부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배웠었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복수함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은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을 더 깊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보는 시야가 넓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조금 벗어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9장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제 9장에 있는 내용은 임용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임용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어서 특히 레지듀 티어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9장에 있는 내용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생각입니다. 제가 한 3주 정도 잡아놓기는 했는데 아마 계획상 이제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계산 같은 것도 좀 많이 해보고 뭐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산을 직접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마 3주보다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요하게 다룰 거는 뭐 이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로랑 시리즈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테일러 전개에서 테일러 시리즈에서 테일러 티어렘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는 어떤 Z0라는 점에서 어널리틱이면 이 무한 다항식으로 표현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건 그럼 어널리틱이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까? 당연히 궁금하겠죠. 그래서 어널리틱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떤 꼴로 나타낼 수 있을까? 어널리틱이 아니면 어떤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을까? 뭐 당연히 어널리틱이 아니고 뭐 함수가 엄청 안 좋은 거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해주기가 힘들긴 하겠지만 어널리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괜찮은
어널리틱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다룰 만한 함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널리틱이면은 뭐 되게 좋은 함수였으니까 이제 어널리틱이 아닌 거를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문제 있는 애들을 생각을 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얘는 원점에서 어널리틱이 아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싱귤러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점들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문제가 있는 점들인데 얘도 이제 그래도 조금 다룰 만한 문제가 되는 점들이 있을 거고 이거는 도저히 이제 손도 못 댈 정도로 좀 어려운 것들이 있다라는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얘네들을 잘 분류를 하면서 그래도 좀 괜찮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을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까지 해놓고 나면은 우리가 거의 복수함수론에서 제일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레지듀 티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가지 실변함수에 대해 적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복잡한 형태의 정적분, 뭐 특히 이제 무한대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계산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미 알고 있긴 하지만 뭐 이런 거라든지 우리가 그냥 해석학이나 미적분학 시간에 할 수 없었던 계산들, 해석학 또는 뭐 미적분학에서 계산하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계산을 하지 못했던 적분을 어떻게 이 복수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장에 나와 있는 한 파트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루쉐 티오렘이라고 하는 건데 얘도 임용에서 종종 나오는 주제인데 어떤 방정식의 근에 관한 얘기입니다. 함수의 어떤 제로라고 부르는 뭐 방정식의 해 같은 느낌인 거죠. 이거를 만족하는 0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근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건 이 오픈 매핑 티어렘이라는 건데 오픈맵이라고 하는 거는 오픈셋을 오픈셋으로 보내냐라는 건데 이제 이런 어널리틱 펑션들이 이제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처음 중간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모닉 펑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좀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어널리틱 펑션의 실수분은 항상 하모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명제를 공부할 때는 이제 그거의 역 반대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의 역은 어떤 하모닉 펑션이 있으면은 그게 항상 어떤 어널리틱 펑션의 리얼 파트로 나타나냐라는 건데 뭐 그게 참이라는 거를 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모닉 펑션은 어떤 뭔지가 좀 중요하겠죠. 이거 뭐 어떤 어널리틱 펑션이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이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하고 여기서 중요하게 다룰 어떤 뭐 주제라고 하면은 예전에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했었죠. 어널리틱 펑션의 뭐 여러 성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모닉 펑션은 어널리틱 펑션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인 거죠. 뭐 아주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왜냐면 어널리틱 펑션을 알고 있으면은 이거의 실수부가 하모닉 펑션이 되니까. 그래서 어널리틱 펑션의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그것들이
얘를 이제 하모닉 펑션으로 바꿔도 어널리틱 펑션을 하모닉 펑션으로 바꿔도 뭐 물론 하모닉 펑션은 이제 실변수긴 하지만 하모닉 펑션으로 바꿔도 위에서 얘기한 이제 그 성질들 여러 성질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냐 그대로 성립하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제로 우리가 바운디드 인타이어 펑션은 컨스턴트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바운디드 하모닉 펑션도 컨스턴트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널리틱 펑션 대신에 하모닉으로 바꿔도 어떤 그 명제 자체에서 이제 어널리틱을 하모닉으로 바꿔도 여전히 성립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적었는데 푸아송 인테그랄 포뮬라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뭘 배웠었냐면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하모닉 펑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뭐가 될까? 이런 거에 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슈와르츠 티오렘이라고 해서 우리가 슈와르츠 렘마 할 때 했었던 얘기인데 뭐 요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할 거고 뭐 한학 이니퀄리티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어널리틱 펑션이 갖고 있었던 뭐 성질 중에 하나가 어떤 뭐 경계랑 내부가 좀 잘 서로 연동이 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실변수에서는 잘 성립하지 않았던 건데 왜냐면은 뭐 내부에서 뭐 만약에 뭐 이런 값이 있을 때 얘네 값을 뭐 막 바꿔도 됐었죠. 실변수에서는 얘를 뭐 그냥 이렇게 해놔도 뭐 그냥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뭐 함수의 양끝점을 바꾼다고 해서 뭐가 뭐 달라지는 게 없었는데 왜냐면 양끝점을 이렇게 고정을 해놔도 뭐 미분 가능한 함수 그려라 하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경계랑 내부랑 실변수에서는 이제 크게 관련이 없었는데 복수함수로 넘어오고 나니까 경계랑 내부랑 이제 완전히 따로 놓는 게 아니라 서로 연동이 좀 되어 있구나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비슷하게 이 하모닉 펑션에서도 이제 그런 성질들이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요 슈왈츠 티오렘이고 한학 이니퀄리티라고 부르는 거는 뭐 뒤에 뭐 한학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아까 언급했었던 게 뭐냐면 뭐 이런 게 있었죠. 이런 어널리틱이 있을 때 얘가 만약에 유니폼 컨버전스 하면은 F도 어널리틱이 된다. 이런 성질들이 있었는데 요 어널리틱을 하모닉으로 바꿔도 여전히 성립할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잘 성립한다라는 얘기도 이제 여기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하모닉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었던 것들이니까 이 여러 성질들이 뭐가 있었는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복수함수론 원에서 우리가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질들을 배웠는데 그런 게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야 좀 더 배울 때 이게 어널리틱 펑션에서도 됐었는데 하모닉 펑션으로 좀 약화시켜도 여전히 성립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11장에서는 뭐 컨포멀 매핑이라고 부르는 거랑 리만 매핑 시오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이거는 이제 앞에서 3장에서 얘기했었던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다시 복습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했었던 거는 원과 이제 직선을 원과 직선으로 보낸다. 요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컨포멀 매핑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컨포멀 매핑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 각을 뭐 보존하는 변환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뭐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뭐
각이랑 뭐 방향을 잘 보존하는 어떤 뭐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뭐 리마 매핑 theorem은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뭐 여기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그리고 뭐 슈아르츠 렘마 같은 걸 통해서 원을 원으로 보내는, 디스크를 디스크로 보내는 맵이 사실은 그거 하나, 그 슈아르츠 렘마를 통해서 얻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근데 좀 더 궁금한 거는, 우리가 그래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뭐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같은 거 생각을 할 때는 사실상 그냥 마음속으로는 원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 그래서 뭐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같은 게 뭐 일반적으로 뭐 어떤 게 잘 안 떠오른다 싶으면은 그냥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리만 매핑 티어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어떤 어널리틱 펑션 같은 게 있을 때 얘가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을 이제 다른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으로 보내준다. 그래서 어널리틱 펑션은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을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으로 보내준다. 그냥 뭐 어널리틱이면 뭐 이런 신기한 얘기도,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런 수학자 이름이 붙었겠죠. 사람 이름 붙은 거는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거를 11장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12장에서는 어떤 이제 또 인타이어 펑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체 모든 도메인에서 복소평면에서 정의된, 전체 복소평면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랑 뭐 새로 뭐 메로모픽 펑션이라고 해서 뭐 새로운 함수 이름에 대해서 나와 있긴 한데, 사실 요거랑 같이 알아둬야 될 거는 홀로몰픽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진짜 어널리틱 펑션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뭐 홀로몰픽이라는 얘기는 뭐 잘 안 뭐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도 어널리틱 펑션이 우리가 실수해서 얘기할 때는 이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나는 애를 어널리틱 펑션이라고 불렀는데, 마침 복수함수에서도 이제 그런 게 성립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 있었던 용어를, 새로운 용어를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실변 함수랑 똑같은데 뭐 굳이 다른 이름을 붙일 이유는 없긴 하니까 뭐 그렇게 불렀는데, 뭐 홀로몰픽 펑션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뭐 몰픽이라는 게 좀 비슷하니까 메로몰픽이라는 것도 얘기를 할 텐데, 뭐 메로몰픽 펑션부터 먼저 얘기하면 얘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분수꼴에 대해서 다룹니다. 어널리틱 펑션 분의 어널리틱 펑션. 그래서 이런 약간 유리함수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리함수처럼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어떤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좀 일반화된 함수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인피니트 프로덕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피니트 썸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잘 알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어떤 뭐 그냥 급수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이런 뭐 함수 몇 급수 형태라든지 뭐 다 잘 알아요. 뭐 여러 가지 뭐 판별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고, 근데 이때는 인피니트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실수에서는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실수를 계속 곱해 나가니까 1보다 큰 숫자 곱하면은 계속 커질 거고, 1보다 작은 숫자 곱하면은 계속 작아질 거니까 뭐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복소수에서는 이제 무한히 곱한다 해도 크기가 안 변할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런 것들을 계속 곱하면 얘는 크기가 1이니까 이제는 무한히 곱하는 것도 약간 의미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히 곱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좀 잘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일단 13장에서도 끝부분에 잠깐 나오긴 하지만 뭐 이런 상황도 궁금해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실수에서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숫자를 주고 얘를 근으로 갖는 함수가 뭐냐,
당연히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밖에 없냐? 뭐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뭐 그렇지는 않죠. 그냥 유리함수 이런 거 생각을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밖에 없냐라고 물어보면 뭐 그렇지는 않은데, 만약에 질문을 조금 바꿔서 그럼 이제 뭐 요게 아니니까 뭐 요런 게 더 있다. 근데 만약에 질문을 좀 바꿔서 다항식 중에 이거밖에 없냐? 뭐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어떤 뭐 숫자 같은 거 곱해도 뭐 되기는 하지만, 다항식 중에 이거밖에 없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상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떤 뭐 상수 곱하고 뭐 얘네들까지 해도 되긴 하니까, 거듭 제곱까지는. 그래서 얘네들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그러면은 복수함수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다. 어떤 숫자들 주고 그거를 근으로 가는 함수가 뭐냐. 좀 더 나아가서 무한계 줘도 이거를 근으로 갖는 함수를 찾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당연히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얘가 뭐 다항식이냐, 뭐 유리함수, 다항함수냐, 유리함수냐, 이런 게 좀 중요한 문제이긴 하니까 얘도 어떤 함수인지가 좀 중요하기는 하겠죠. 뭐 얘가 어널리틱이냐, 뭐 얘도 뭐 다항식 같은 거냐, 뭐 이런 거 중요하기는 한데, 뭐 여기서는 뭐 인타이어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복소수 여러 개 혹은 무한계를 줬을 때 얘네를 근으로 갖는 함수가 뭐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하다는 얘기고, 아까 얘기했었던 뭐 메로모피 펑션은 이제 어널리틱 펑션분의 어널리틱 펑션. 그래서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도, 그냥 분수꼴에 대해서는 이제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는 분모가 0이 될 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니까 더 공부를 할 예정이고, 얘도 뭐 사람 이름이 붙어 있어서 미타 그래플러, 아마 스웨덴 사람인가, 제가 어디 나라 사람인지 까먹었는데 뭐 이 사람 이름이 붙은 연구소도 있습니다. 미타 그래플러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수학 연구소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한 정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얘도 아까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어떤 숫자를 줬을 때 그래서 걔네들을 근으로 갖는 메로머피 펑션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복수함수에서는 이제 근이 좀 중요하니까, 왜냐면 뭐 리만 가설 같은 것도 혹시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어떤 걸 만족하는 거에 뭐 실수부가 항상 2분의 1이냐, 그래서 근들의 위치에 대해서 뭐 좀 궁금한데, 복수함수에서는 이제 근이 언제 생기는지, 왜냐면 실변수 함수에서는 해가 좀 뻔하니까 더 뭐 관심을 갖지는 않았는데, 여기서는 좀 해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장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은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이라고 해서 또 뭐 해석학적 연속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그냥 실변수 함수에서 정의된 사인 함수가 있을 때 얘를 이렇게 확장하는 거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어널리틱 펑션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D1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에서 어널리틱일 때 얘를 확장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어떤 뭐 G라는 함수가 어널리틱인데 얘는 D1이랑 얘는 뭐 어떤 D2에서 어널리틱인데 얘가 D1이랑 D2에서는 F랑 G랑 같아지는 이런 어널리틱 펑션이 항상 존재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뭐 사인 X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사인 X가 원래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얘를 이제 복소수 변수로 확장을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X를 만약에 Z를
실수로 제한을 하면은 그냥 우리가 원래 알던 사인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항상 가능하겠느냐, 뭐 언제 가능하겠느냐,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리반 제타 펑션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도 방금 얘기했었던 거의 정리가 이 모노드로미 디오렘인데,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리만 제타 함수에 대해서도 뭐 가볍게 다루긴 하는데, 뭐 이거는 그냥 뭐 언급만 하는 정도로 하고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수함수론 2에서 뭐 다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그냥 가볍게 얘기만 했는데, 어쨌든 좀 9장에 있는 내용이 좀 많이 중요하니까 9장에 대해서 좀 힘을 많이 쏟을 생각이고, 그다음 9장 10장, 그 다음에 아마 11, 12, 13은 좀 가볍게 얘기하고 좀 몇 가지 내용들은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함수론 2에서는 뭐 과목 이름에서도 뭐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수함수론 1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수함수론 1에서 배운 내용들이 좀 중간중간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복수함수론 1에 있는 내용도 좀 복습을 하시면 좋겠고, 저도 뭐 중간중간에 복수함수론 1에 있는 내용들은 복습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내용들은 좀 가져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